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에어팟 맥스도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꽤 많아요. 음질,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건 당연하고요. 안드로이드와 연결했을 때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그리고 통화 품질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언박싱부터 까자. 박스는 애플답게 하얀색 박스에 제품 그림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윗면에는 에어팟 맥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문제의 케이스가 보이고요. 뜯는 곳은 역시 옆면에 있어요. 워낙 무겁다 보니 덜렁덜렁을 할 필요가 없네요. 역시 제가 프리뷰 영상 때도 얘가 무겁다고 했잖아요. 380g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까지 합하면 정말 무겁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첫 느낌은 역시 메쉬 소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문제의 케이스 한번 뜯어보자고요. 종이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는 옆에 일단 구성품부터 볼까요? 자, 구성품은 719,000원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뭐 이건 안 봐도 되겠죠. 역시 애플의 라이트닝 사랑. 굳이 라이트닝을 써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USB-C2 라이트닝이 들어있고요. 뭐 나머지 구성품은 없습니다. 뒷면에는 꽤 빳빳한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포장지도 리뷰를 하네. 저 포장이 한 2만원 한다고 봐야겠죠? 알루미늄. 애플이 원래 알루미늄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네. 뭐 가볍기도 하고. 근데 무겁네. 그리고 종이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역시 잘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이 케이스. 다른 헤드폰에 비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좋아요. 이 소재도 약간 고무 느낌, 내부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스웨이드 재질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근데 케이스라는 게 원래 헤드폰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로는 별로인 게 맞습니다. 노출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내부에 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런 캐노피 부분은 완전히 노출되는 형태다 보니 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기에는 불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서드파티 쪽에서 또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케이스의 보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의 디자인입니다. 저도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실물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긴 합니다. 상단에 이 캐노피 부분은 고무 같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 텔레스코프가 적용된 이 힌지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생각보다 엄청 빡빡합니다.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는 착용을 했을 때 아래쪽까지 잘 밀폐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외부 소음도 잘 막아줘야 되고요. 이 부분, 이 힌지 부분에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캐노피도 텐션이 괜찮고요. 이 부분에 텐션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색을 사지 않은 이유, 이어패드가 생각보다 더러워지거든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내부도 더러워지는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이어컵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아요. 물론 가격이 나쁘지만요. 그리고 내부에 구멍이 있는데요, 근접 센서가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헤드폰을 뺐을 때 노래를 정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역시 마이크가 상당히 많아요. 총 9개의 마이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부에도 마이크가 있겠지? 아마 마이크가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오른쪽 유닛의 용두,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거나 외부 소음을 들을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볼 건데요, 밖으로 나가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오, 진짜 높이는 좋아요. 디자인 어떤가요? 사용을 안 할 때 이렇게 다니겠죠? 목에 걸어놓고. 한 손 어떻게 켜지? 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2-3시간 이상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4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눌렸죠. 보기 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착용감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무게 대비 좋은 편이에요. 부위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정수리 부분, 제일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 캐노피가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게 분산을 잘해주는 편이고요. 이 메쉬도 일반 스펀지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해도 정수리의 압박감은 크게 없었습니다. 정작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귀 쪽의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하단부보다는 상단부, 이 관자놀이 쪽이 조금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려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정작 헤드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덥다는 거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귀가 좀 답답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질은 기대한 것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음질 자체는 좋아요. 해상력 말할 것도 없고요. 음색 자체도 중음이 살짝 답답한 감은 있긴 해요. 근데 고음이 굉장히 까랑까랑하게 괜찮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사운드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그에 걸맞는 음질을 보여줬어요.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뭐 소니, 보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제쳐두고 그냥 음질만 봤을 때 괜찮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훨씬 많이 들어간 에어팟 맥스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예상과 달리 그렇게 엄청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좋아도 살짝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멀미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인 것 같고요. 물리적 차음성이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노이즈 캔슬링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귀를 이렇게 막는 것보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게 훨씬 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더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은 통화 품질인데요. 통화 품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이게 에어팟 맥스의 통화 품질입니다. 제가 늘 테스트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로 나왔고요. 버스도 다니고 차들도 꽤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벗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동일한 환경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에어팟 프로입니다. 동일한 도로고요. 지금 버스는 없습니다. 그냥 차들만 다니는 그런 도로예요. 이번에 애들만 좀 있네요.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환경은 좀 다르게 좋겠죠. 버스도 안 다니고. 그래도 뭐 비교하기에는 괜찮은 어떤 게 더 좋나요? 사실 에어팟 프로도 좋긴 하잖아요. 근데 에어팟 맥스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애플에서 또 광고를 많이 했던 공간 음향, 내부에 뭐 센서를 이용해서 머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용해보면 크게 뭐 체감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갤럭시와의 궁합,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에어팟 프로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에어팟 맥스도 갤럭시와 연결을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음질 이런 것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레이턴시, 게임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이폰과 사용하면 에어팟 프로, 에어팟 맥스 모두 게임을 하기에 크게 불편함 없는 그런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면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들은 없었냐? 제가 사용해본 단점은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해요. 71만 9천 원이면 주변에 절대 권해드릴 수 없는 가격이고요. 한 30만 원대에도 충분히 좋은 헤드폰이 많거든요. 굳이 얘를 2배 넘는 가격으로 사야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용두 있잖아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뭐 누워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만질 때 있잖아요. 볼륨이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착용을 하고 누워보면 헤드폰이 자꾸 벗겨집니다. 이게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뒤로 좀 흘러내려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제가 다시 사용을 해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한다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살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부담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품질이 좋고 음질도 좋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좋고 정말 뛰어난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 같은 일반인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그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한 59만 원 정도면 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사용해본 에어팟 맥스에 대한 리뷰였고요. 2-3주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제 마음이 좀 바뀐다거나 새롭게 알려드릴 만한 게 있다면 다시
에어팟 맥스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